월스트리트 폴 주린이 23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Z세대 최다희 인턴 PD고요. 오늘도 경제가 어려운 2030 주린이들을 위해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한승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어느덧 코시국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반 주식과는 매매 패턴이 다소 다르고 변동성이 과도하게 큰 경우가 많아서 투자를 어려워하는 주린이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맞아요. 예, 지방에는 뭐 피해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도 뭐 그냥 집에 있었죠.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렇죠. 비도 오고 코로나도 심하고. 예. 집에서 빈대떡 부쳐 먹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저는 요즘 옛날 드라마 정주행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뭐 보세요? 괜찮아 사랑이야. 그 저희 때 드라마인데. 그게 언제 드라마? 2014년. 저 중학교 때. 누가 조인성 나오시는? 나오는 맞아요. 조인성 SBS에서 만든 조인성. 드라마인데 조인성 씨랑 공효진 씨 나오는 드라마인데 공효진. 요즘 옛날 드라마 그리고 옛날 이것머니도 정주행하고 있어요. 진짜요? 공부 열심히 하네요. 혜민 기자님이 나오셨던 네. 회차를 그냥 아무거나 처음에 듣고 싶은 거 딱 골랐는데 혜민 기자님이 게스트로 나온 회차인 거예요. 제가 진행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김혜민 기자가 게스트로 나왔었어요. 너무 운명적인 그 선택을 전날 술 많이 먹고 나와가지고 목소리 갈라지던 그때. 계속 진짜 옛날이다. 그게 막 한 3, 4년 전인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2018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는 다들 없으셨던 걸로. 네, 비가 많이 없네요. 와서.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 목요일날 백신을 맞는데. 네. 네. 이번 주 목요일이면 내일? 맞아요, 내일. 내일이네요. 되게 먼 미래처럼 나는데 내일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그러면은 화이자를 맞으시겠군요. 네, 맞아요. 예. 화이자 맞고 상황이 안 좋으면 다음날 쉬려고 해요. 네. 다른 분들 백신 예약 다 하셨죠? 예,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9월 9일. 그렇습니다. 네. 되게 다음 주에 단체로 방송을 쉴 수도 있겠네요. 상태 안 좋으면. 미리 예고하는 거죠. 네. 네, 모두 백신 무사히 잘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이 막 많이 달렸어요. 네. 좋은 댓글인가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네, 이거 다 읽을까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주린이는 사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참고만 하고 넘어가고. 네, 그냥 넘어가고 그럼 두 개만 읽을게요. 네. 네, 오늘도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로카시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댓글은 처음 남겨봅니다. 멀스트리트 채널에 올라오는 클립들 매번 잘 챙겨 듣고 있습니다. 점점 전문가들이 나오시는 클립보다 주린이 편 업로드를 기다리게 되네요. 매주 좋은 주제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아요. 저는 주린이기도 하지만 헬린이기도 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한승구 기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매번 제가 너무 쓸데없는 헬스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속으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왜요?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매번 해도 되나? 다음번에 차라리 비가 계속 그걸 물어봐가지고. 다음번엔 비포 애프터 사진 한번 공개하시는 거 어떨까요? 이게 기자님의 캐릭터로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된 거죠.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하죠.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승구 기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기자님은 그 얘기 하실 때 제일 행복해 보이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본편에 나오는 전문가님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한승구 기자님, 김혜인 기자님을 더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분들이 영광이네요. 계세요 지금. 10명 되나요? 좀 더 쉽게 재미있게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제 동생이 달았어요. 이거 제가 다르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거 삭제할까 말까. 제가 고명자라 삭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삭제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냥 냅뒀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네, 최다은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프닝에서 언급된 독서실 최대 피해자 다이인턴 PD님 동생입니다. 처음에는 언니 덕 좀 보려고 부탁한 건데 일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독서실에 남으려는 자와 보내려는 자의 신경전 끝에 결국 혼자 집으로 걸어갈 때 그 서러움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네, 언니가 멀스트리트 추천해줘서 가끔 듣고 있는데 언니 목소리 오디오로 들으니 신기하고 좀 달라 보이네요. 이렇게 남겨줬습니다. 예. 뒤에 읽어야죠. 뒤에서 읽어요? 읽어야죠. 언니 맨날 나한테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만 이건 언니 탓도 조금 있다고. 나도 언니 따라서 서울로 올라갈게. 수능 화이팅 이렇게 하셨어요. 이번에 수능을 봐야 되는 네, 학생이죠. 지금 고3이거든요. 고3을 이렇게
공부하는 애를 중간에 집에 가라고. 남자 얼굴 한 번 더 보겠다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잘 됐으면 좀 덜 미안했을 텐데 안 돼서 더 미안해요. 약간 잘 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고3 치고는 글을 되게 잘 쓰네요. 그래요? 요즘 Z세대 원래 글을 잘 쓰는지 뭐 모르겠는데 네. 동생분이 최다의 PD를 닮아서 글을 매우 잘 씁니다. 감사합니다. 제 동생은 사실 이거 너무 TMI인데 예고를 다녀요. 오, 네. 그래서 미술을 하는 친구인데 뭐 열심히 잘해서 꼭 같이 서울로 와요. 그래야 좀 같이 살면서 집값이 그렇죠. 내는 집값의 조금이라도 부담이 아끼죠. 덜해질 수 있거든요. 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셋부 코너입니다. 오늘 출제자는 김혜민 기자님이십니다. 네. 요즘에 이제 네. 이거 언어 영역인데요. 네. 정현석 변호사님이 저희 따로 있는 단톡방에서 내신 문제입니다. 네. 아니 이거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되게 긴장된다. 고난이도예요. 제 생각에 별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연상되는 이거는 되게 숫자예요. 되게 쉬운데 네. 이거를 이제 단어, 문장으로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카톡을 막 쓰다가 사람들이 700이라고 많이 쓴대요. 700. 700이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와. 3글자예요. 너무 어려운데. 땡땡땡 이 글자예요. 700인데 네. 이걸 보면 연상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네. 뭘까요? 이거는 2번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기역 이응 같은 거 아닐까? 대박 맞았어요. 여기서 한 번 더. 기역 이응의 자음이겠지. 네. 저희 뭔지 알겠는데 기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주지 마. 내가 힌트를 줬으니. 어머나. 기역 이응까지 생각한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귀여워. 맞아요. 귀여워. 와, 두 분이 합심해서 두 단계가 있었는데 한 단계는 기자님이 그러니까. 하시고 나머지 한 네, 단계는 처리는 제가. 700이라고 많이 쓴대요.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근데 네, 이걸 보고 기억을 연상하신 그러니까 기자님도 어떻게 진짜 하셨어요, 대단하신데요. 정말? 그냥 이거 어떻게 알았다고 대답을 하지? 그냥 그럴라나? 헐, 700. 그렇군요. 앞으로 써먹어봐야겠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이게 모르는 Z세대도 많을 것 모르는 거라면 사실 네. 크게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이게 저희가 어쩌면 Z세대는 모르는 이게 어른들이 쓰는 말 아닐까요? 이게? Z세대를 흉내내고 싶은 정현석 변호사님 같은 어른들이 쓰는 말? 뭐 이런 거. 정현석 변호사님은 네. 실례지만 나이를 없는 자리에 없는 분 나이 나이를 굉장히 여쭤보는 것도 좀 그러네요. 많으세요. 그죠? 아, 50대시죠. 저희 아빠랑 2살 차이 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그러면 50대신가요? 저희 끝나고 최종 의견 녹화하실 때 지난번에 여기 뵀던 네, 그거 맞아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던데. 동안이시죠? 네, 동안이세요. 오. 맞아요. 근데 정현석 변호사님이 가끔 이제 단톡방에도 이거 막 유행이라고 올려주시는데 제가 봤을 땐 유행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건 유행 아닌데. 그럼 솔직하게 말하나요? 이거 유행 아닌데요? 뭐 처음 봤어요, 몰랐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미안합니다. 이거 알고 보니 페북에서 아재들 사이에서만 유명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이것도 정정해 주시는 경우가 어쩌면은 있어요. 그런 게 아닐까. 네, 오늘 출제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다음 주에도 또 다시 셋부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 주제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 몰랐어요. 그렇죠. 벌써 이제 코시국 2년 차에 2년 차를 넘어섰는데 이 시기에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본 그 주식으로 바이오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속에서 이 버블이 형성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자님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선은 최근 바이오주가 정말 많이 올랐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그쵸. 두 개가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삼성 말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에 있는데 이분은 직원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받는 주식을 뭐라고 하죠? 우리 사주. 네, 우리 사주를 갖고 있고 네. 내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은 미리 못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상황을 보면 이제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이분이
일은 많이 안 하시더라도 네. 아주 얼굴에 웃음꽃이 피셨습니다. 그쵸. 네, 그런데 지금 그 노바백신 승인됐고 생산 시작하고 그다음 삼상 성공하고 막 이런 게 앞으로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삼상 성공이 되면 아직 되진 않았지만 SK 바사는 아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이오주 전체에 대한 시각은 아니고요. 네. 네. 그 삼바도 지금 삼바가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게 네. 100만 원이 이제 17일에 넘었죠. 100만 원을 넘었죠. 그래가지고 100만 원 넘는 이렇게 큰 우량 주식을 황제주라고 부른대요. 우량주는 아니고요. 대형 주식을 황제주라고. 황제주. 예전에 남양유업도 황제주였어요. 얼마 정도? 그게 160만 원인가 간 적 있어요. 그때 산 사람들도 있겠죠? 더 오를 거라고. 남양하기 전인가요, 그거? 그게 예전에 160만 원이었어요. 와, 진짜 비쌌다. 와, 정말 많이 오르네. 그런데 네. 근데 사실 바이오주는 업다운이 항상 너무 심해요. 네, 있고요. 그리고 같이 오를 때는 오르고 또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집니다. 네. 바이오주가 한동안 사람들 속을 엄청 썩였죠. 그렇죠. 주변에 바이오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코스닥은 그렇다 쳐도 코스피는 그렇다 쳐도 코스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이오주 어떡하냐. 이걸 정말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분들 이제 주린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떨어지는 주식을 팔지 못합니다. 미련이 남아서. 제 자기소개를 대신 해주셨네요. 그래놓고 이제 장기 투자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죠. 저도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삼성전자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이제 그분들 아직도 그 주식 갖고 있을 텐데. 네. 지금 뭐 조금 오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겠죠. 근데 저는 바이오 주식에 투자하라고 뭐 SK 바사처럼 앞으로의 그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주식 빼고는 나머지 주식에 그것도 이제 코스닥 주식에 이 정도 투자해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선배 바이오는 저는 이제 뭐 그 산업으로서의 바이오 산업은 네.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앞으로 이제 건강, 뭐 헬스케어, 의료, 뭐 의료기기,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뭐 네. 제약 바이오 산업의 규모는 앞으로 점점 커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고령으로 점점 가면서 이런데 의존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산업군 자체로서 바이오 산업, 제약 산업에 대한 전망은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예, 산업의 그 캐파 자체는 커질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인가라고 보면은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우리가 보통 주식을 이제 고를 때 나는 저 기업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나는 저 기업의 주식을 갖고 뭐 안정적인 배당을 받고서 뭐 유지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저 기업은 굉장히 뭐 앞으로 커질 것 같다라는 나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게 될 텐데 바이오는 이게 대표적으로 주가와 실적이 잘 연결되지 않는 산업군입니다. 네.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얘는 바이오는 이 업계에서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꿈을 그러니까 먹고 사는 주식이에요. 이거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지금 약을 잘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마다 주가가 이제 크게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기대감이 훨씬 이전에 앞서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주가, 그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게 바이오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본인이 정말 이쪽에 나름의 어떤 전문적인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기전으로 있고 어떤 단계에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나름으로 좀 분석을 하고 그 리포트들도 잘 이해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일반 사람들이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상상은 하지만 그래 SK텔레콤 뭐 사람들이 뭐 전화기 많이 쓰니까 혹은 뭐 삼성이 이번에 뭐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저건 잘 팔리겠네 그래서 사는 거 혹은 뭐 카카오 쿠팡이 앞으로 이제 사람들 일상생활에 많이 파고들겠구나라고 상상을 해서 이제 그 주식을 사는 것과 잘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겁니다. 혹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믿고 그냥 살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이게 뭐 쉽게 생각하면 쉽게 살 수 있지만 제대로 하려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기 송도에 있는 그 회사 뭐죠? 갑자기 기억이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이 그렇게 꿈을 먹고 자라는 주주들의 꿈을 먹고 자라는 회사인데 네네. 그 백신 거기는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가 그게 절반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가 오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주주들, 소액 주주들 포함해서 많은 주주들이 죄송해요. 그 주식을 포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주변에 이제 바이오주를 좀 산 친구들에게 네. 그거 왜 샀어라고 물어보면 네. 뭐 무슨 카더라라는 얘기가 있어.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뭔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 어떤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좀 어떤 소위 말하는 찌라시를 듣고 네. 투자하는 사람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뭐 임상 몇 상을 성공했다. 이게 한 번 터지면 대박이기 때문에 그런 소문들에 의지해서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사두고 소문을 듣고 사두고 통과하면 그때 대박이 터지겠구나.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이오주는. 그리고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주가 조작을 하는 사례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무슨 학술지에 이제 논문을 하나 내놓고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하는 그것과 뭐가 연관이 된다라고 하면서 소문이 나면서 주가가 확 오른다든가 여러 가지 조작의 사례들이 많았죠. 더군다나 이제 저는 보통 기자 생활을 처음 할 때 이제 사회부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기자 생활을 할 때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때 이제 크게 터졌던 게 그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하고 네. RNL 바이오의 주가 조작 사태. RNL 바이오는 나중에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받고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하면서 그 줄기세포 우리나라의 어떤 줄기세포 산업 연구 이게 굉장히 후퇴를 했어요. 많이.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뭐 가깝게는 최근에 뭐 신라젠 같은 것도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지. 경영진도 구속되고 네. 저희 뭐 가까운 주변에도 많습니다. 이 바이오 주식이.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보도와 관련된 분들은 아닙니다만 뭐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지금 50억대 자산가가 된 분도 있고 아주 초기에 들어갔다가 자기 이게 상장이 되고 나서 평가액이 막 너무 올랐다가 더 오를 줄 알고 회사 후배들한테 마구 밥 사고 술 사고 전세 그 보증금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다 넣었는데 지금 뭐 거의 상폐 직전에 몰린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분들은 이제 제가 금융위 금감원 출입할 때 와서 야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직군 산업군이나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제 예측하기 힘들고 보통은 뭐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메모리 업황 때문에 주가가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악재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한 데가 아니고 미래 가치를 보고 베팅을 해야 되는 거라 굉장히 좀 많은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을 보고 투자하기엔 너무 늦기 때문에 실적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모더나 같은 기업을 보면 모더나가 이 mRNA라는 방식의 백신을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거를 몇 년 동안 붙들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빵 터지면서 뭐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수십 배가 지금 올라 있는데 이런 한 방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요건 이제 잘 터진 케이스고 잘 안 되면은 그냥 뭐 계속 물려 있거나 뭐 상폐되거나. 모더나 거의 200배가 올랐다고 최근에. 200배. 네. 수십 배도 아니군요. 200배네.
뭐 그렇습니다. 네. 바이오가. 뭐 아니면 또 주식이 맞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네요.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서 좀, 이게 네. 뭐 아까 질문에는 이제 PER 주가 수익 비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코스피 대비 제약바이오 산업의 PER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PER이라고 하면 이제 주가와 그 주당 이익의 비율이죠. 그래서 통상 PER이 낮으면 저건 저가가 저평가돼 저평가되어 있다. 네.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매수를 하라는. 근데 이제 코스피랑 비교해서 PER을 비교하는 거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오는 지금 현재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그거를 이제 주가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늘 뭐 코스피보다는 이제 고평가를 받는 것이 딱히 뭐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그 업종 내의 PER의 뭐 추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어느 산업이든 예를 들면은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주가 수익 비율보다는 뭐 주가 순 매출액 비율이라든지 뭐 금융업종이라면은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든지 네. 뭐 온라인 쇼핑 업체라면 뭐 거래 규모라든지 뭐 이렇게 그 업종마다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들이 있죠. 제약바이오는 수익은 아닌 것 같다. 결국 실적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그렇죠. 예.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2000년대 초반에 IT 붐이 한창 일었을 때 네. 그 검색 엔진들이 진짜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이게 결국 지금 와서는 정리가 되고 살아남은 게 이제 네이버, 뭐 카카오 이렇게 살아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바이오도 나중에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제가 느끼기엔 너무 우후죽순으로 상장이 되고 이렇게 주목을 코스닥 말하는 거죠. 네,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진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거나 그런 좀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코스닥에 많아지고 막 이곳저곳에서 관련된 이슈들이 들려오니까 지금은 좀 투자하기 약간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어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 참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뭐 꼭 여기에 아까 근데 저도 이게 뭐 개별 기업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요 산업 자체는 이제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뭐 개별 기업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관련된 기업들을 묶어놓은 ETF를 활용을 하신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ETF 같은 거에 단점이 뭐냐면 한번 그러니까 주식은 금방 사고 팔기가 쉽잖아요. 네. ETF는 한번 사두면 이제 매달 그 주식을 조금씩 사더라고요. 맞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다음번에 이 주식이 좀 덜 팔릴 것 같아. 그럼 다른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그 주식만 저는 지금 1년 내내 그 주식만 사고 있어요. ETF 하고 계세요, 기자님? 네, 그렇죠. 따로 하고 있는데 ETF 굉장히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네요. ETF도 하시고 공모주도 하시고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하라는 게 진짜 많아요. 뭐 펀드도 가입하라 그러고 이것저것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시군요. 맞아요. 뭐 가입을 해야 그 우대금리를 맞아요. 그런 거군요. 예, 네. 저도 그래서 받아본 적이 없었어. 적금 들고 뭐 청약통장 원래 오래된 거 있었는데 그거 네. 깨고 지금 다시 또 청약통장도 들고, 예 그죠. 다시 들고 뭐. 그러시군요. 네. 네. 그 신라젠 사태가 또 굉장히 큰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네. 이거 모르는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라젠 얘기는 이제 앞으로 바이오주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네. 의미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라젠 처음에 거의 매출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페사백이라는 암 치료제를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겠다. 네. 그래서 이런 치료제 개발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성공할 것 같다라는 약간 소문, 저희가 지금까지 말한 이 소문에 의존을 해서 유명하다라고 봤고 주식을 상장했는데 1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무려 10조 원까지 갔는데 문제는 이게 여태까지 말했지만 임상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임상 3상 중단 결정이 나온 거예요.
네. 중단. 네. 네. 그래서 이때 주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주가가 급락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당시에 키움증권 같은 곳에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요. 이거를 산 사람들이 꽤 많았고 네.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직원이랑 이제 대표가 이걸 책임지고 앞으로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겠다. 다시 삼성에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갖고 있는 주식을 다 대부분을 처분을 한 거예요. 이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주가는 더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 주식을 산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뭐 이때 직원들과 대표를 이 침몰하는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탈출하는 격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막 신라젠 주주들이 이 사람들 수사해달라 막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젠 수사에 돌입을 했죠. 그래 뭐 여기서 그 신라젠 수사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뭐 자세히 네.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아직도 재판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일부 유죄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고 또 경영진 교체가 됐었어요. 그래서 삼성에 다시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아직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뭐 일상 이상 다 통과하고 삼성에서 꼬꾸라지면 주식이 거의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바이오주에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전 들었던 게 저 같은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주식장이 막 오를 때 주식을 처음 시작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오르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 장처럼 조금 네.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빠지는 거에 있어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 너무 당황하고 네. 주식은 어쨌든 본질은 위험 자산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망각한 채 이거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계속 올랐던 게 사실 비정상적이었던 그렇죠. 건데. 그게 사실 비정상적이었던 건데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작년 같은 장은 정말 글쎄요.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 10년에도 쉽지 않은. 예. 정말 작년에는 무슨 주식을 사든지 간에 다 결국에는 다 올랐던 네. 그런 장이었죠. 그러니까 뭐 작년에 주식을 해서 평가액이 올랐다고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제 내가 주식을 잘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팩폭 방송. 예, 굉장히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내가 부동산에 소질이 있나? 혹은 주식에 소질이 있나? 직업을 그만두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거는 그냥 좀 말리고 싶습니다. 네. 예. 최근에 많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거 내 일이 아니구나. 그럼요. 돈태기. 요 1, 2주 사이에 뭐 저만 해도 그 올해 평가액 올랐던 걸 거의 다 까먹었기 때문에 참 저도 이게 뭐 당연히 조정이 올 수 있겠다고 하지만 너무 순식간에 떨어지니까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뭐 매도의 타이밍도 없고 그냥 정말 순식간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들고 있는 주식들도 몇 개 있게 되는데 저도 그래요. 뭐 다행히 뭐 주초에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